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44분 막 돼갑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집값이 크게 내릴 경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지난해 한국은행 통계청이 실시했던 가계금융 복지 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인용했는데요. 네. 조사해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현재 수준보다 20% 떨어지게 되면 보증금 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임대 중 가구에,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의 금융자산과 전세보증금 부채를 점검해 보니까 전세보증금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이 전체 임대 가구의 43.6%나 된다라는 겁니다. 반에 육박. 한마디로 집주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전세보증금 지금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내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외환위기 당시처럼 네.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락할 경우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20% 이상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전체 임대 가입의 한 11.9%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자산으로 절대 보증금을 못 갚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은행 문턱을 두드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주택담보 인정비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도가 70%입니다. 네. 이 규제에 가로막혀서 집주인이 제대로 전체 임대금을 내줄 수 없는 비율, 가구도 한 5.1%나 된다는 겁니다. 네. 아직은 그다지 높은 이 수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이제 경색될 경우 이런 것들이 가계를 넘어 금융 전반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돌려받지 못하면 거기만 피해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 보증금으로 넣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결국 그 대출금 못 갚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도미노처럼 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기업 10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 한계 기업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서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기업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만성적인 적자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이 몇 개나 되냐? 최근 5년 새 700여 개 이상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기업이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이렇게 외부 감사를 대상으로 한 28,000여 개 기업을 분석했더니 이런 만성적 한계 기업의 비중이 10.6%다라는 겁니다. 이 한계 기업이라는 거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도저히 이자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인데요.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이 대기업들의 어떤 이제 만성적 한계 기업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운수업, 건설업, 조선업, 철강업, 이렇게 중후장대한 업종들이 모두 이런 만성적 한계의 기업이 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가계부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해서 그동안도 이 금융권 그리고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기업들인데 계속해서 손 내미지 말고 강도 높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건 또 어째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임대주택 사업자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임대주택은 국가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하고 싶은 민간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임대 내올 수 있는 주택 한 채, 그러니까 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민간에게 이제 임대주택 면허를 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지금은 임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그냥 임대 사업자 면허를 안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매년 세금을 내는 대신에 나중에 5년 이상
임대사업한 이후에 대파할 때는 일부 양주차익에 대해서 세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제 임대시장을 가능한 한 민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구육지책을 내놓다 보니까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한 채만 있어도 임대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사나? 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 좀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골자를 보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뉴스테이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들, 비영리 법인, 그런 기업이 가능하고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립, 다세대 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할 경우, 그동안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건축 심의 기준상 5층 이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층까지만 올릴 수 있었죠. 네. 근데 이것도 층수 한 개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만큼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테이의 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을 이제 가입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주택값이 떨어져서 이 임대하신 분이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임대보증금은 이제 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네. 이것의 경우에도 각각 이 보증수수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75% 그리고 임차인이 25% 4분의 1 정도로 각각 부담해라 라고 비율까지 정했습니다. 예. 자,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카드 사용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1월은 사실 지금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이 소비가 늘어나는 날이 아닌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카드 씀씀이가 늘고 있습니다. 거의 9.8%, 10% 가까이 카드 사용액이 늘어서 11월 한 달간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54조 1천억 원입니다. 물론 소비 심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유통업체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해서 연말 세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가 이제 개별 서비스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부 가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소비 심리는 이 심리 지수 100을 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카드 사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난 카드 어디에 썼냐를 보니까 예. 주로 여행 관련 업종입니다.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과 같은 해외여행 관련 업종의 카드 승인액이 무려 21%나 급증했습니다. 와. 내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이 해외 관광객이 국내 입국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11월 달에, 11월이 관광 성수기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10%나 늘었는데, 전체 카드 사용량은 카드 긁은 건, 그런데 여행만 따로 떼놓고 보니까 무려 21%다. 아이고. 일단, 이런 건 경제 돌아가는 거에는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다소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돈이 소비 쪽으로 좀 돌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여행 쪽으로만 이제 편향되게 쓰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는 게 사실 이 학생들 방학과 겹쳐서 7, 8월, 그리고 12월, 1월에 좀 몰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11월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게 다소 이색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카드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내수로. 그렇지. 내수에서 이제 좀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해외를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도움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게 좀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은행 대출 창구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2금융권 대출을 아무 은행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여기는 이제 이 관련 계열사간입니다. 계열사간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있고 그리고 제2금융권이 있는데 그 계열사일 경우에 하나에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와 같은 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어떤 금융지주 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인데 이 얘기는 은행에 갔더니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거절했다더라. 그럴 경우에 그 자리에서 만에 하나 그 회사가 계열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취급해줘라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것도 안 됐습니다. 별도로 다시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다른 이제 은행, 제2금융권을 찾아가서 상담 창구를 이제 찾아가야 했는데 그런 이제 수고스러움은 좀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5시 56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볼까요? 우선 속보라고 그러면서 전할 것까지는 아닌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4월에 총선 출마하겠고, 어디로 나갈지는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만나고 난 뒤에 한 얘기인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 정도면 이른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좀 힘든 곳,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일부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어디가 험지라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나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게시판 멋진 남, 이런 빛고울, 우리 동네 광주 분이신가 보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고 천년만년 월급쟁이 국회의원 자리에만 연연하는 썩어빠진 의원들아, 제발 좀 나가주시라. 낯살 어린 의원이나 낯살 좀 든 의원이나 탈당하는 것마저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노는 인간들한테 어찌 대의를 맡기겠는가. 그나마 당신들이 광주를 위하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쳐 나가는 것. 우리도 이제 좀 된 사람 좀 뽑을 때 됐다. 광주분 말씀이시군요. 네. 광주분들이 많이 오시네. 신가동 코브라님, 이곳 빛고울 광주는 많이 따뜻해졌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이런 얘기도 있나요? 아까 그 기발한 병역 기피 사례 중에 수의 닭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은 농담처럼 한 얘기 중에 양쪽 겨드랑이에 고등어를 끼고 있으면 냄새가 심해져서 군 면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 냄새와 여생을 함께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게 정말인가요? 이런 얘기도 돌았던 모양이죠.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훈드카제트, 이거 독일어인가요? 뭔가요? 아무튼 헌트카츠, 모르겠어요. HUND로 시작하는 닉네임. 새정년 광주 의원들 빨리 결정해서 거취를 좀 정하면 좋겠다.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광주의 경우 다음 총선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찍겠다고 말한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 1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는 이거 안 되겠다. 바꿔칠 거야. 이렇단 얘기죠. 그 사람들 빨리 탈당하고 나면 새정년은 좀 젊고 참신한 인재 공천에서 그렇게 되면 경쟁력 얻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CCT6206님 얘기는 꽤 기니까 이따가 정가 산책 후에 요것만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님, 요새 군대 힘들다 하지만 갔다 오는 게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오성 장군이 얼마나 좋은데. 오성 장군은 병장이랍니다. 그럼 낭만 고양이님이 그 말 맞수? 진실한 거야? 물었더니 말년 병장일 땐 좋단 얘기입니다. 말년 병장. 근데 바로 병장이 되는 거 아니고 한 1년 몇 개월 지나야 병장 되는 거 아니에요? 변희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송영길 전 시장 인터뷰에 대해서는 평들이 많이 엇갈리시네요. 예. 이강윤의 오늘 또 감사합니다라고 타도 유정복 님이 그랬더니 타도 그래서 처음에 저를 타도한단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보겠다는 거냐? 송영길 전 시장이 지금 출마 지역을 어디로 못 정했다 이러니까 이런 반응들인데 일각에서는 광주 서을로 나가서 천정배 의원과 붙겠다. 이런 얘기도 좀 돌았고요. 어떤 모임에서 저도 같이 있다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인천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인 건 아직 정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송영길 전 시장이 간을 보거나 그럴 캐릭터는 아니라고 제가 아는 송영길 전 시장은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적으로 조금 아는데요. 예. 네, 그레츠님의 글도 한 번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챙기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몇 분까지 산책할 수 있죠? 15분까지 산책할 수가 있습니다. 15분이요? 예. 빠듯하네. 간단히 핵심만 하십시다. 예. 야권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필패 공포, 이게 막 확산되고 있다는데, 지난 4년 전 19대, 3년 전이네요. 19대 때 5%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갈린 박빙처가 무려 31곳이나 됐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 때문에 여권도 지금 초기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네. 야권도 지금 엄살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생긴 건 우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비주류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 이것이 그냥 엄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종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내에서 초접전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들이 31곳이나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박빙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곳들을 좀 넓게 잡으면 50곳이 넘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에서 엄청난 그런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다만 31곳,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한 50곳쯤에서 이렇게 된다. 근데 그 50곳을 대부분 어느 한쪽에서 가져가 버리면 이른바 뭐 개헌선 뭐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잘들 관리를 해 나가리라고 일단은 봐야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또 희망사항을 이렇게 크게 말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 시절에 뭐 대표 비서실장도 했고, 이번에 같이 탈당했던 문병호 의원 말하기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새누리당 내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와 같이 하면 태풍이다. 근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하고 희망사항 아닙니까? 마치 담배 끊고 술 끊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했더니 건강 좋아지더라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안철수 신당의 어떻게 보면은 영역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영역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지금 야권과 여권이 안철수 신당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층과 또 인사들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예. 그런데 문병호 의원의 이런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 안철수 신당은 지금 자기 스스로들 얘기를 하기로 새누리당의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문병호 의원의 말을 보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에서 집권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 세력은 새누리당 내에서 정확히 말하면 친박과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시세들, 이 사람들이 다시는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친이계라든가 또 여권 내 비주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영입하거나 연대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또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기도 해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논의들이 또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중도 보수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영역을 열어놓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남경필 같은 사람이 설마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겠지만, 네. 지금 현재 친박에 의해서 정말 학살될 가능성들이 있고, 완전히 친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판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네. 언제든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쪽은 안철수 신당 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문제는
방을 진짜 로드맵에 따라서 50일 내에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구심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보면 유승민은 이제 의원이고 남경필 원희룡은 이제 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와 제주지사인데 두 사람, 남원과 유는 선거 날짜가 달라요. 지금 임기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친박에 의해서 찬밥 신세가 되고 더 왕따를 당하거나 몰리면 쫓기다시피 나올 수도 있다. 나오게 됐을 때 안철수 우산 밑으로 가면은 안철수 정당은 태풍급 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100석이 목표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웃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100석이 목표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층들, 가령 지금 거론될 수 있는 분이 이재호 의원 같은 분도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중립지대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예. 명확히 3당 체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약진을 해줘서, 정말 진정한 다당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실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층 말하는 친박과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이, 세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재앙인지, 아니면, 야권에서 확실하게 집결을 해서, 어떤 가장 좋은 그림은 야권 모두 전체가 권력을 획득해서 일정한 응징과 또 제재들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어내서 장기적으로 그런 세력들을 약화시키거나 퇴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 실험들을 좀 다각도로 좀 꿈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강하고 좋다고 해서 네네.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거를 잃지 않는 방식들을 갖다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병호 의원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더블 쿼트한 워딩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이 합쳐진다면 태풍이 된다. 근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쫓겨난다 이건데. 이거 안철수 측에서는 자기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전제를 하나 깔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짝사랑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짝사랑이 전혀 근거가 없는 짝사랑은 아니라고 지금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당 준비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됐지만, 네. 하여튼 안철수 신당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와 또 행보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런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자신감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를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실행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로드맵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규합 속에 얼마나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털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새정령과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진보 쪽으로의 영역 확대를 그렇게 많이 꿈꾸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안철수의 출발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든 짝사랑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내가 혼자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건 꽝인데. 그렇죠.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나온다고 해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재선 의원인 문병호 의원이 마치 내가 돈이 한 500억쯤 있으면 나는 뭐도 사고 좋은 일도 하겠다 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뭐 좋은 일 하겠다 하고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이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태풍이 될 것이다 하고 기본적으로
논법상 차이가 뭐죠? 저는 이런 소리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허황된 말일 수가 있죠. 네. 누구든지 그림은 다 그려볼 수 있는데요. 네네. 뭐 그런 그림은 뭐 저도 그 강남에서 국회의원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그림만 그린다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 문병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 뒷배에는 예. 안철수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인데 지금 보십시오. 여권 내에서 두드러진 대권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김무성의 1위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자꾸 대권 후보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왜 내가 대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대권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그런 사람은 일단 나와서 당 만든다고 하니까 18%의 지지율을 갖는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또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에서 1대1로 싸울 때 또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후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차기를 노리거나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의 그 2017년 대선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차기 또 차차기를 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국회의원을 오래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이 강력한 대권 후보의 그늘 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중도 보수 측에 정말 내세울 만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뭐 내세울 만한 후보들이 다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이 모습이 갖고 있는 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2인자를 당신은 안 키우느냐라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 권력자한테 그렇게 비판할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키우고 안 키우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 그러는 거지. 글쎄요, 뭐 그래도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두루두루 이렇게 기회를 주고. 예, 그러면서 잠룡들을 썼죠. 예.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키우기 싫은가 봐요. 자기가 꽉 그렇죠, 뭐. 마지막 날까지 꽉 쥐고 가겠다 이런 거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가산책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6시 18분 됐습니다. 한 7분 정도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나요? 행간을 짧게라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고 여지껏 아직 한 번도 게시판
아까 잠깐 보긴 봤는데 그때 너무 촉박하게 봐서. 그리고 게시판에서 CCT6016님이든가 그분 그거 좀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올라온 것들은 북원경님이 양정대 기자가 너무 그립다. 요점을 잘 모르겠다. 예. 문병호 의원의 실현 불가능하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김 평론가가 문병호 의원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요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오늘의 뉴스 중에 하나이긴 하니까 근데 좀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그렇긴 하네요. 다름과 닮음님, 안철수 의원의 정치는 구호만 있고 내용은 좀 없는 것 같다. 안철수 측에 줄 서는 정치인, 정치 생명 그렇게 오래 갈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치 몰입애들의 이합집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죠. 그런 작태에 비애를 느낀다. 평론가들, 흥미거리 위주로 무책임하게 소설 쓰지들 말라. 따끔하신 말씀입니다. 보리수님, 오늘의 댓글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특히 종편 이런 데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신가동 코브라님,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하는 성남 복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거 어떤가요? 가장 선명한 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민TV 오늘 이강윤의 오늘 앵커하고 인터뷰한다면 용호상박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용호상박? 우리가 일합을 겨뤄야 용호상박이지. 저는 그냥 묻고 답하는 걸 텐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낯을 좀 가리는지 쉽게 인터뷰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는 댕기더라고요. 자, 이동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좀 숨이 가쁘게 그런 건 저도 느꼈습니다. 이게 모바일 폰으로 통화하는 게 항상 이렇게 좀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유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이겁니다. CCT6206님이 5시 44분에 제 소견도 좀 버무려서 말씀 나누시죠. 안철수 신당 합류파들은 누구일까? 국민 대다수는 당신을 버렸다. 대선 당시 비서실장 문병호 등 탈당자, 황주호, 유성엽은 당무감사 거부로 징계 대상자이고 광주 광산에서 3선을 한 김동철 이렇게 4명, 그리고 현재 안철수까지 합쳐서 현재 5명이죠, 의원이. 추후 탈당 예정자로 주목받는 광주 의원은 권은희, 박혜자, 임내연, 장병환 이렇게 4명이고 김한길, 박영선의 행보와 박지원의 결정도 주목이 된다. 또한 새정년에서 컷오프되는 20%의 의원들의 선택도 미지수로 남았다. 안철수는 창당선언에 자력으로 100석 이상 확보하겠다. 새정년과는 연대 없다. 그러나 천정배나 호남 기득권과는 연대한다고. 호남 기득권이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호남 신당들과의 연대 의문은 열어놓겠다. 이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정 싸움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정치를 감정으로 하는 비열한 초보 정렉이다. 예, 이건 이제 우리 지필자분의 코멘트 내지는 평가 같고요. 팩트로 돌아와 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안철수 신당 지지율 16.3%, 새누리당에서 2%, 새정년에서 3%, 그리고 무당층에서 11%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요거 이렇게 합치니까 16%가 됩니다. 새누리와 새정년에서 이탈하는 5%는 인정한다고 치자. 그러나 선거에 나와 투표하지 않는 습성을 지닌 무당층 11%는 거의 거품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당층들은 여론조사에 이렇게 응답은 하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와서 정치의식, 그러니까 기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이분의 주장 논지입니다. 이 숫자에서 5%, 반절만 인정한다고 하면 10%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말이죠.
그리고 천정배 신당과 합쳐도 한 12% 정도 지지율이 그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 지금 천정배 신당이 한 1.8 내지 2%쯤 나오니까 이분은 아까 무당파 지지율 11%에서 한 반만 잡아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호남에서만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거다. 여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기 힘들다 이 말씀이죠.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새누리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 공산이 크고 야권 필패의 주범이 될 것이란 결론이다. 필패임을 뻔히 알고도 연대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안철수다. 총선을 이런 구도로 참패하고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을 국민이 용납할 거라고 보는가? 그거 위선이다. 절대로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호남 분포를 보면 탈당파 안철수계 5명, 천정배, 박주선 등 7명이고 호남 현직 의원 탈당 후보자로 거론되는 4명, 그리고 이거 합치면 그리고 김한길계 등 남은 15명의 행보에 새정년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론은 떠들썩한데 김한길계와 남은 자 15명이 다 탈당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안철수와 뭉쳤다고 하자. 그럼 내년 총선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읽어주시기 바라는데 설령 2월 설 전에 창당할 때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해서 중앙선관위 국고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4월 총선에 다 출마해서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죠. 고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괴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왜? 내년 2월, 4월 국회는 안 열릴 게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현금으로 9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안철수 측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은 되는 것이겠죠. 긴 글 감사합니다. CCT6206님.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